쿠팡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청탁받으신 건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쿠팡과 유착 관계를 뭐 특검에서 조사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제 모든 것을 다 뭐 공개하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유착 관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사건 관련해서 쿠팡 측과 뭐 소통하신 적 아예 없다는 전혀 말씀이세요? 없습니다. 예, absolutely nothing. 검찰 권력과 다르게 특검에서는 상근성 인정하고 기소했는데 어떤 예. 말씀이세요?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할 때 내렸던 결론은 이분들은 오늘 출근했다가 내일 결근해도 되고, 그리고 오늘은 쿠팡, 내일은 마켓컬리, 모레는 SSG 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장소, 시간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요. 보수도 하루 단위로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용직으로 판단했던 것이고요. 특검에서는 이번에 상용직으로 기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증거와 논리로 상용직으로 보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특검 스스로 자평하셨듯이 이정표가 되는 기소라고 하셨습니다. 이정표라는 건 결국 그만큼 또 이례적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좀 이례적인 결정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문지석 부장도 일용직이라는 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문지석 부장 포함해서 모두 일용직으로 보고 사건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예. 그럼 불기소 결론 내린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당했다는 그럼요. 예, 그때 상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증거와 법리에 맞춰서 내린 결론입니다. 쿠팡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청탁받으신 건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쿠팡과 유착 관계를 뭐 특검에서 조사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제 모든 것을 다 뭐 공개하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유착 관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사건 관련해서 쿠팡 측과 뭐 소통하신 적 아예 없다는 전혀 말씀이세요? 없습니다. 예, absolutely nothing. 그 취업 규칙 변경해서 수십억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보고서를 못 봐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비용 분석은 제가 알기로는 기업의 정당한 경영 활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 분석이 어떻게 범죄와 연결되는지 그거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특검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봐야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즉답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조사에서는 좀 어떤 점 소명하실 예정이신지? 글쎄요, 어떤 걸 물어보실지 제가 몰라서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문지석 부장이 이야기한 게 보고서를 누락하고 그리고 무혐의를 강요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확인됐다는 보도를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없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특검에 문지석 부장의 무고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그 법사위 위증 혐의 고발은 사실 그 검사님께서 그 신가영 검사님께 쿠팡 무혐의 지시했다는 그 메신저 기록이 나왔다는 보도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번 법사위에서도 말씀드렸고 특검 조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신가영 검사가 먼저 무혐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 검사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신속하게 정리하라고 한 것이 사실관계고요. 그 메신저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 방향을 알려줬다고 했는데 검토라는 것도 검토를 해보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방향이라는 것도 또 나중에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주인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3월 5일 부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문지석 부장과 김동희 차장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인 검사에게 무혐의를 강요한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 부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3월 5일 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도 문지석 부장이 고의가 없어서 일용직이기 때문에 무혐의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를 한 것이고요. 뭐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오늘 지난 조사에 이어서 오늘 어떤 거 조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검에서 어떤 거 물어보실지는 저도 모르고요. 함부로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저도 뭐 좀 더 설명드리고 싶어서 여쭤볼 거 있으면 좀 질문을 받고 싶은데 없으신가요? 관련해서 의견서 내셨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수사 진행 중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수사 진행 중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늘 좀 신속하게 수사해달라라고
뭐 촉구는 뭐 외람된 말씀인 것 같고 부탁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무혐의를 강요하거나 보고서 누락한 사실이 없고 보고서는 실제로 보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쿠팡 수사하는 과정에서 엄성한 전 대표를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수사 진행했다는 게 드러나는 요구에 대해서는 그 소환의 혐의가 인정되고 조사 필요성이 있어야지 소환하는 것이지 그냥 뭐 소환하는 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취업 규칙을 변경했던 당사자 중, 그러니까 관련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엄 전 대표께서. 네, 근데 그분을 소환하지 않고 그런 불기소 결론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일용직이라고 보면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이번에 그 기소 처분을 할 때 그 이후로 이제 쿠팡 측에서 취업 규칙을 좀 불리하게 변경을 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이나 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내용도 들어간 걸로 아는데 이건 당시에 이제 부천지청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거든요. 근데 결론이 좀 달라져. 그러니까 이제 이 핵심이 일용직이냐 상용직이냐인데요. 그 일용직으로 보면 그 취업 규칙 변경은 민사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형사 책임과는 무관한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한 것이고 다른 뭐 유착이나 쿠팡을 봐주려 했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고용부 부천지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겼을 때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셨다는. 아니 그때는 이제 검토를 해야죠. 송치됐으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렇게 예단 같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돼서 이제 올라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